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달러화 가치가 제로에 접근해야만 근본이제 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화 팽창을 지속할 것입니다. 마침내 일반인들이 화폐 수량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달러화 가치가 거의 사라져야만 근본이제 개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이제 개혁이 시작되면 금리와 수익률이 치솟고 예금이 사라지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과 전문직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 정치혁명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달러 초인플레이션의 위협이 현실이 되면서 통화를 안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기사는 오스트리아의 자유주의 경제학 창시자 루드빅 본 미제스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근본이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1952년 분석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미제스가 1952년에 이 분석을 썼을 때의 달러는 오늘날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미제스는 1920년대 초의 초인플레이션 기간과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정부의 조언을 제공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분석은 오늘날에도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제스의 분석이 달러화 가치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러의 경제적 화폐적 붕괴가 오히려 상황을 개혁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제스의 분석은 케인스주의와 인플레이션주의의 파괴를 통해서 경제적 진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 및 통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의 통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달러화에 연결된 모든 통화가 붕괴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M1 협의통화는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에다가 은행이 보유한 결제성 예금을 합친 것입니다. 자, 위의 그래프는 M1 그래프입니다. 2020년 2월 현재 이미 M1이 4조 달러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230% 폭등해서 M1이 지금 20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가계가 보유한 현금도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M1 수량의 증가는 이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4조 달러에서 올해 9월 거의 20조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M1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230%입니다. 그것은 통화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아직 가격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 부문으로 유입되었고 비금융 경제로의 진출과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영향이 아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M1 증가의 실물 경제에 대한 보다 즉각적인 영향도 놀랍습니다. 연방정부 자금이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품 구매에 대한 유동성이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화폐를 버리고 현물을 소유하려는 크랙업 붐이 나타나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있지 않지만 분명히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그 견해를 받아들이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미래 구매를 앞당겨서 현금 잔고를 한꺼번에 줄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따라서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당분간은 주택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공급 제약, 상품 가격 상승 및 기타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자 유동성에 유독 익숙하지 않은 수준을 감안할 때 가격 상승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의 팽창은 완전히 멈춰야 하는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일반인이 이러한 화폐 수량서를 이해하기를 꺼려했으나 오늘날에는 인구의 상당수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통화 팽창에 대해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훈을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통화에 대한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확립된 사실에 대한 냉정한 고려로 인해서 독립된 관찰자들은 오늘날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건전한 화폐 체제로 보장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불안화폐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위의 두 차트가 증명하듯이 소규모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지독한 통화가치 하락 요인은 미국의 민간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함께 다른 모든 서구 통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달러화의 팽창 중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의 화폐와 신용 이론의 1952년 수정판에서 루드빅 본 미제스는 건전한 화폐로 회귀된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1920년대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경제학자로서 미제스의 시각에 따르면 지금 미국은 케인스주의 영향으로 인해 1922년부터 22년 사이에 있었던 오스트리아가 직면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와 현재 미국에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통화팽창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상화되었습니다. 통화팽창이 일상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M1의 폭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통화팽창에 동의하는 관료만 고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준비가 된 경제학자들에게만 조언을 구합니다. 전체 기득권층은 집단사고, 그룹 띵킹에 빠져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무료로 쉽게 돈을 계속 제공한다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1913년에 연준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1920년대 인위적인 호황을 촉발했습니다. 미국은 점차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고 마침내 1971년에 근본이자를 폐지하여 불안화폐로 대체했고 통제불능의 달러 통화팽창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진 관료들은 다시 교육을 받거나 해고되거나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집단사고 그룹 띵킹의 본질입니다. 개혁의 유일한 기회는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조정하는 신케인스주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 및 통화 파괴가 경제 및 통화 정책을 통제하는 사람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지기 전에는 개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대중이 마침내 통화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기 전에 정부가 통화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회복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으면 통화정책 개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가주의 경제학자들에게 건전한 화폐와 그 채택에 대한 주장은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존 메이나드 케인스 일반 이론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통화개혁은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달러화 가치가 제로에 근접하는 어느 시점에 가서야 미 재무부가 금보유고를 동원하여 달러화 가치를 방어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점부터 건전한 화폐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 즉 금속 화폐로 달러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 또는 은분이자가 영구적인 해결책입니다. 통화 안정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그때까지 통화 붕괴를 반영하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올랐을 것입니다. 부실 대출의 상각과 채권 평가 손실은 약한 은행의 모든 자본을 쓸어버릴 것이고 강한 은행의 생존 가능성도 의심스러워질 것입니다. 25만 달러의 연방 예금 보험 제도는 무의미해지고 예금자들이 은행 예금에서 상품과 금으로 도피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은행 위기는 통화 붕괴의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1952년 미제스가 오스트리아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했을 때 명목 은행 시스템의 붕괴는 그의 관심사도 아니었고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통화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달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 재무부는 금이 화폐이며 달러는 열등한 통화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금과 은에 대한 모든 세금은 제거되어야 하며 두 금속 모두 대중이 달러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금본위제의 제도입 상황이 최후의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은 이미 금값으로 달러의 가격을 재조정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화와 달러가 함께 유통되도록 하는 약정에 따라 금과 달러 간의 환율을 고정할 수 있으며 달러와 달러의 신용은 신뢰할 수 있는 금 지원 대체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화 붕괴와 금본위제로 전환이 진행되는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가장 위험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경제적, 금전적 위기로 몰아넣은 기득권층에 대해서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과 전문직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폭력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나치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